북한 핵시설과 관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미국 측이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해당 핵시설 존재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정 장관의 대북 정책을 미국 측이 견제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또 다른 핵시설 장소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했습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항의하고 최근 일부 정보의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9달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미 지난 2016년 구성시의 북한군 기지를 핵시설로 의심해왔고 구성시 용덕동 주변에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분석과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그 자체보다는 누적된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그간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비무장지대의 활동 승인 권한 등을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2009년과 2018년에도 일부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긴 했지만 공개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을 우선하는 이른바 동맹파가 정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갈등을 부각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역시 휴민트 같은 우리 측의 대북 첩보가 필수적인 만큼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이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를 일부 제한했을 뿐 미사일 등 핵심 동향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차피 북한 문제를 미국 혼자 또 한국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보당국도 그렇고 외교당국도 그렇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 사이거든요. 국방부는 한미 간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진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상호 정보를 공유 보완해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그야말로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도 중요한 이슈들 다 챙기고 있다는 거. 인도 순방 중이세요. 와, 진짜 나 또 벌써 막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한미 관계를 파탄 내려는 불순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어제 김준영 의원이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이 4월 며칠이야? 21일이지. 예. 한 달도 더 됐어. 예. 3월 6일에 국회에 나와서 북한의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걸로 지금 한 달이 한참 지나서 이제서야 난리를 치고 그러네.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예. 일단 정동영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짧게 3월 6일의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HEU 네. 별 것도 아니지. 뭐야? 답변 과정에서. 네. 구성시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예. 북한의 핵시설이 있다. 짧게 얘기한 거야. 네. 저때 조용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정보가 특별한 정보가 아닙니다. 2016년 미국의 싱크탱크 ISIS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평안북도 구성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논문을 인용한 KBS 보도도 있어. 보도도 네. 2016년 보도 소개해 주세요. KBS의 16년 7월 22일 보도인데 내용을 보자면요. 21일 ISIS가 공개한 옛 우라늄 농축시설 의심 장소가 있다. 이 시설은 핵단지가 있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장군대산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장군대산은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과 가까운 곳으로 옛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장소는 북한의 무인기 생산 공장으로 알려진 방현 항공기 공장 자리에 위치해 있다. 무려 10년 전에 이미 구성이 이미 보도 나왔네요. 보도 나왔지. 아무것도 아니지. 일단 그거는 확실하죠.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4월 19일 그저께죠. 예. 한겨레가 매우 심각한 보도를 합니다. 한겨레 보도 중 일부를 소개해 주시죠. 미국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취지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뒤 한국에 북한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면서 이달 초 정 장관의 발언을 포함해 비무장지대법 등 4개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한국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위성과 감청 등으로 파악해 한국에 제공한 북핵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했다고 의심한다.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차단할 만큼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통일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국이 정 장관 설명을 받아들였으면 정보를 제한했겠느냐고 말했다. 와. 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 네. 10년 전 정보를 갖다가 보도가 다 나온 거. 미국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정보 제한을 하겠다고 했고 예. 우리 또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또 하나 발언.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와.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했어요. 맞아요. 작년 7월. 아 정동현 장관이. 네, 정동현 장관이 같은 분이 작년 7월에도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난리를 지금 만들고 네. 있습니다. 한 달도 더 지난 시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난리 치는 건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정동현 장관 이야기를 왜 하나 했는데 그치. 네. 장동혁 대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때문이다. 송원석, 지금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거다. 와. 우재준, 정 장관 발언은 북한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인식이 빚어낸 의도적인 안보 리스크다. 와. 이 미친 상황을 어제 김준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네. 김준영 장관의 그 김준영 의원. 김정동영 장관. 이거는 중동 조문 기자보다 더 위험해요.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흔들려? 약을 좀 많이 먹어. 아, 예. 죄송합니다. 김준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을 실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링크 걸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예. SNS를 소개해 주시죠. 정동영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링크 시킨 기사의 3분의 2가 제 발언이었어요. 맞아요. 그 기자회견 예. 그 경고성 발언입니다. 신기해요. 그래도 참 이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불순 세력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누군가 네. 그리고 미국 세력 그렇죠. 3자 연맹. 요거 이제 삼각구도로 한미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요걸 살펴보겠다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 정부 안에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없겠죠. 그렇죠. 와, 이 너무 깜짝 다행이야. 놀랐어요.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차단한 거죠. 차단 딱 하신 예. 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흔들려. 이 3자가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흔들고 계속 흔들고 거거든요. 아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굉장히 영민하십니다. 아, 순방 중이신데 또 네. 그걸 다 챙기시네 진짜. 이거 놀랍다는 거예요. 예.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혹시 뭐 저희가 모르는 어떤 그 구체적 정황을 잡은 게 좀 있습니까? 그 어제 제가 이제 추정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셔서 만든 말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계속 아까 끝부분에 나오잖아. 네. 통일부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지금도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말한 게 아무 일이 아니었다면 왜 미국이 저럴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반응했겠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한번 봐주세요. 그 부분. 한겨레 보도. 아니
한겨레 보도. 네, 한겨레 보도에. 예, 그게 보시면 다시 종이 보세요. 예, 정부 밑에. 관계자 한겨레에 미국이 정장관 설명을 받아들였으면 그 설명이 뭐예요? 이 기밀이 과거에 다 나온 정보다. 나온 정보다. 그걸 받았으면 미국이 정보를 제한했겠냐? 이걸 벌써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플러스 뭐가 나오느냐 하면 DMZ 평화법안, 네. 서해 충돌 이렇게 너댓가지를 미국 기분 나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네. 그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내가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네. 실제로 이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러면 행여나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이든 네. 아니면은 소극적이든 함께했던 누군가가 이제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바깥의 연대, 국힘과 미국의 연대, 한국을 다루는 미국의 연대는 늘 있어 왔지만 정말 심각한 건 내부자잖아요. 그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거슬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익을 걸어놓고 자기가 싫어하는 또는 책임을 지우고 싶은 사람한테 몰아붙여서 모함하는 거에 가깝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은 어찌됐든 간에 한반도 평화와 맞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싫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얼마나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도 살펴본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네.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X에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유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배는? 이게 상당히 긴 맥락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젯밤 11시에 대통령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대통령 X가 올라와서 화들짝하고 오늘 주요 일간지의 일면 머릿 기사가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X의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던 것은 사실상 이게 좀 되짚어 보면 한겨레 신문에서 평북 구성리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처음 이제 국회 출석해서 하고 그다음에 외통위에 나와가지고 외통위 출석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기사는 한겨레 신문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그 발언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던 대북 정보가 하루에 50에서 100쪽 분량인데 이게 끊겼다. 그게 끊겼다. 네. 이거 왜 끊겼냐? 어떻게 끊겼냐? 앞으로 끊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는 그걸 또 받아서 정부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그렇죠. 이런 등등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 지적을 한 핵심은 누가 이것을 자꾸 기밀 유출 프레임으로 하냐. 이거 기밀 유출 아니다. 기밀 유출 프레임 아니다. 아니다. 네. 네, 기밀 유출로 보면 안 된다. 이게 그것은 잘못 보는 거다. 그리고 왜 이런 게 자꾸 퍼지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요. 확인해봐야겠다. 소스가 궁금하다. 그렇죠. 네. 조사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네.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건데요. 일단 그러면 평안북도 구성시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게 정동영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서 처음 알려진 사실이냐? 검증해 봐야죠. 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니까 10년 전이다. 10년 전. 10년 전. 무려 10년 전이다. 10년 전부터 네.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 보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38로스 이런 데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우리 언론이 인용 보도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밀 유출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평범한 정보에 불과했던 거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걸 또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외교통일 안보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동영 장관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일종의 언론에 리크되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헤아릴 수 없게 많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네.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그 4월 6일 날 있었던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그 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가 생방송으로 보도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비공개로 회의를 회의를 전환을 했는데, 하는데 네. 그 회의에서 통일부에서 보고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상당히 이 얘기를 세게 했는데 이게 조금 바뀌는 것 같다. 북측의 어떤 적대성, 남한에 대한 적대성이 완화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틀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다. 남한은 이제 불변의 적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 네. 발언한 거다라는 식의 단독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뒤이어서 또 동아일보에 4월 17일 날 17일이죠. 예, 그거는. 네. 그리고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4월 20일 날 이어서 나오는데 이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전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정동영 장관을 저격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너무 이제 장황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싶은데 핵심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정동영 장관을 저격하는 이상한 글이 계속 기사가 실리고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왜 어찌된 영문인가 너무나 궁금하다. 너무나 궁금하다. 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이것을 리크하고 있는 것인가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네. 제가 그걸 누구라고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차 좀 얘기를 해봐야 네. 되는데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동영 장관을 겨냥한 일련의 보도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반응들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동영 장관이 느끼기에는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농축 핵시설, 그 우라늄 농축 시설 북한에 대해서는 원래 정동영 장관이 이제 세 군데를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과거에 이제 영변, 강선, 구성리 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ISIS 뭐나 미국의 전략문제 연구소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CSIS에서 뭐 자기들은 보고서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CSIS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마치 이제 네네. 빅터차 빌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려고 하는 기사고 그게 아니라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전에도 보도가 됐고 한 단계만 추론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본질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구성리를 말했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 장관이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말 그대로 왜 지금 이게 갑자기 논란이 되느냐. 네, 그 문제인 거죠. 네, 네. 정부가 안 하는 거랑. 그러니까 외교안보 쪽 저도 이제 아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이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일종의 이제 길들이기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아하. 미국 정부의 네. 한국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그렇죠. 지난번에 네. 이제 호르무즈에 파병하라 했는데 단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 다카이치도 안 보낸다고 하잖아요. 뭐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이지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란하고 사실상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이란에서 테헤란 이런 데서 만약에 침투시켜가지고 한국에서 테러해버리면 우리도 사실 전시국가랑 같이 공중전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 지적이 나지만 호르무즈는 영해예요. 영해. 이란의 영해입니다. 그 우리가 그쪽을 이게 통상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국제법상 그 해사기구인가? 거기서 정해놓은 거지 해사기구가 침투하지 못하는 영해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우리도 템포를 맞춰가려고 대답을 한 거. 프랑스, 영국 다 안 보냈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안 보냈습니까? 네.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네. 지금 보세요.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보냈잖아요. 우리만 싸우고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외교적인 선택을 한 건데 트럼프야 서운했겠죠. 당연히. 본인 국내 정치로 많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주한미군 4만 5천 명. 그것도 거짓말이지. 2만 8천 명 있는 거. 우리가 거듭 정정을 해줘도 안 고칩니다. 네, 4만 5천 명. 맨날 4만 5천 명 막 이게 말하면서 이제 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제 크게 보면 대만 해협 문제까지 엮여 있거든요. 나중에 중국하고 갈등 있을 때 너 그러면 주한미군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네. 그걸 미리 한번 우리한테 접고 들어와라 이 소리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실리적 외교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는 일종의 이제 길들기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중론인 거고. 네. 그걸 정동영 장관으로 트집잡기 굉장히 좋죠. 일종의 근데 자주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주파의 수장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그들이 봤을 때는 예. 미국적 아니, 시각에서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자주파 동맹파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특히 이제 안보 라인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게 네. 느끼고 있어요. 저는 평생에 살면서 무슨 파에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위성락 실장님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외교관으로 살아왔는데 조폭도 아닌데 무슨 파벌이 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끊임없이 이제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누고 네.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이제 파벌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워크를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인가요? SNS에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동영 장관과 관련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까? 트럼프의 한미동맹, 한중동맹 물음에 이재명이 친북 한중동맹이라고 답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렸어요. FAFO 아시죠? 네. 까불다 하면 대가 치르게 된다. 까불면 대가 치른다. 이제 이런 내용의 그걸 올린 거예요. 그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의 대표가 그것도 미국에서 방금 관광여행 사진 찍고 돌아오신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분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질서가 이번 전쟁 이후에 어떻게 재편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한 것이냐.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여야 불문이에요. 국익 앞에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국민이 어떻게 되든가 네. 말든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한다라는 방식은 우리가 그 윤석열의 내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연장선상에 바로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실과학의 기초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10년 전에 구산시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구기관에 보고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KBS가 2016년 7월 22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스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밝혔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ISIS는 보고서에서 북한 평안북도 영변의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장군대산 지하에 의심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장군대산이라는 데가 평안북도 구산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6년 7월에 공중에 공개된 언론 보도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그 외통위 석상에서 정동영 장관이 언급했다고 해서 이게 기밀사항을 유출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가 미국의 정보 공유, 비공개 방침 같은 것들 밝힌 보도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과연 누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아까 선배도 언급해 주신 4월 17일에 동아일보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정동영 북구성 핵시설 발언 미국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소식통이 어떻게 따옴표를 치고 말을 했냐면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의도가 전달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전달한다는 사실을 소식통을 통해 접하고 보도한 꼴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어떻게 지득했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 소식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식통이라는 것은 당국자나 관계자와 달리 공무원이 아닌 취재원을 임명 처리할 때 소식통을 쓰기 때문에 네. 이 소스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대폭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엊그제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그 직접 보도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미국의 막 기밀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사실 뭐 미국한테 공유받아서 지금 공개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한 걸로 내부에서 마치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데
배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까마귀를 날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동영 장관을 누군가가 네. 이것을 지금 타깃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면 이거를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공유를 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좀 많이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를 너무 몰지 마시고요. 네, 누굽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아일보 보도에 나오면 인용자가 한미 소식통이에요. 소식통이야. 네. 한미 소식통, 한미 소식통이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는 50에서 100장씩이라는 대북 정보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 나갑니다. 단독 갑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오는 대북 정보가 50장에서 100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위. 통일부도 몰라요. 통일부도 모른다. 몰라요. 통일부도 모르고 이걸 알 수 있는 단위는 1번 국정원. 1번 국정원. 네. 그다음에 2번 저기 어디야? 지금 잠깐만요. 갑자기 노트. 적어오셨는데 지금 혹시 뭐 외교부는 아닌가요? 2번 네. 국방부. 국방부. 예. 네.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이 공유를 받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네. 공유받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공하는 50쪽에서 100쪽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요. 50에서 100쪽이 매일 온다라고 썼는데 네. 실제로 매일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통일부도 관계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 국방부 그리고 공유받는 안보실 셋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은 다 뭐냐면 NSC 멤버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보가 대북 정보가 하루에 50장이 오는지 100장이 오는지 1000장이 오는지 1장이 오는지 이 내용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국가안보의 거예요. 위해가 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왜 이런 정보가 밖으로 나오느냐.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그렇겠네요. 안 하면 안 네.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사실은 뭐 이런저러한 뭐 일들이 안에서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뭐 NSC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더라, 누가 누구랑 뭐 대노에서 뭐 주말에 회의 때 뭐 대격돌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막 전해지지만 보도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거 왜 이러는 거냐. 그리고 그것은 타겟이 정동영 장관으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금.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정동영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한테 주한미군 항의했다.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만나서 항의했다. 항의했다. 근데 네. 관련해서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에서 또 논평이 나왔어요. 아니다. 항의받은 네. 적이 없다.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일파만파 계속 퍼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국제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조용히 잘 핸들링해야 되는 이슈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퍼지는 거냐. 누구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이건 매우 문제적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길들이게 하려고 그러나 설령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깃이 왜 정동영 장관이냐 하는 점인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언플이다. 언론 플레이다. 네. 네. 왜 이런 언플을 하고 있는 거냐. 무엇 때문에. 이제 여기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외교안보팀에는 늘 갈등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만 이게 외부로 표출이 돼서 특히 보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한겨레는 아니지만 네. 예, 뭐 중앙, 뭐 지금 동아 밀어붙이기가 시작된 그렇죠. 거예요. 지금 코너로 보면. 4월 내내 이런 보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걸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 아까 이제 장윤수 선배가 잘 설명해 네. 주셨는데 그 보도에는 소식통이 아니고 정부 관계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그 얘기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정부 거고. 관계자는 공무원이죠. 근데 그 워딩이 이렇습니다. 정 장관이 밝힌 정보는 아주 민감하고 큰 것이라면서 정 장관의 설명이 받아들여졌으면 정보가 제한됐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동영 장관이 사고 쳤는데 네. 우리가 지금 수습하고 있어. 이런 워딩이 신문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죠. 근데
이거를 잘 아까 이제 장 선배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언플에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고 정동영 장관은 사실 이 사안 가지고 문제가 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억울하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 문제와 동시에 정동영 장관의 그 보폭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데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워딩들도 본인이 자기 검열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사실 그걸 통해서 이득 보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누가 됐든 간에.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제 트럼프는 결국 동아시아 쪽에서 시진핑과 한번 그러니까 동아시아 어쨌든 방문 한번 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쪽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일본 쪽도 다카이치 총리도 메시지가 그렇게 온순하게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트럼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AI 열풍 때문에 사실 전 세계 D램 공급하는 회사는 2개밖에 없어요. 대만의 TSMC랑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양안 갈등이 여기서 발생해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결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우리 신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전 칭찬을 하시면서 경향에서 고정 멤버 해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격주로 나오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매주 고정이 나오세요. 아닌 걸로 아는데 고정으로 좀 매주 좀 나오세요 좀 이렇게. 스타 기자는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페이북 보니까 저에 대한 칭찬이 좀 있던데 이정주 기자 저한테 이 정도의 부채의식도 없습니까? 아, 있죠. 아니,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그 저의 족쇄를 묶기 위한 지금. 아니,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자의 여러 가지 이제 지위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니까 현재는 청와대 출입인데 네. 직전에 또 외교부 담당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묘한 공통분모 속에서 연속된 단독 보도고 회사를 달리해서 나오다 네. 보니까 사실 언론을 업으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뭔가 밑에 수면 아래 보이는 부분들이 의심되는 부분이 좀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니, 뭐 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네, 거기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네.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어느 출입 기자가 기사를 쓴 거야, 어느 발이야,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오늘 아침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면서 뭐 미국하고는 만나서 협상할 의지와 뜻이 있지만 남한하고는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리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온당하냐라는 내부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도 돌파구가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좀 새로운 한반도를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뭐 평화 특사를 좀 마련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정동영 장관의 뭐 힘을 실어줄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있죠. 네, 마련이 안 당연히. 된다 하더라도 네. 좀 남북 관계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일 그 비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외교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개성공단이라도 남겨놨더라면 금강산 관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적대적 두 국가까지는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하노이에서 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아쉬움과 한탄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좀 새로운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통일부의 노력을 너무 협의화시켜가지고 맞습니다. 네.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가 많고 언제까지 미국 눈치 보면서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네. 이번에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 또 저는 우리 외교부도 대통령이 결단해서 X에 글을 올렸는데 무슨 마치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폄훼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너무 지나치게 좀 미국의 굴종적인 거 아니야? 맞는 라는 말씀이에요. 네. 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인도 모디 총리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도 어떤 외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걸맞는, 있는 네. 그 체급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나 역할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바뀐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좀 굴종적이다. 미국의 눈치 보고 뭐 미국한테 찍히면 네. 큰일 날 것처럼 행동하고 그럴 필요 없다. 저도 이정유 기자 아까 이제 미국 길들이기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그 청와대 내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부글부글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쿠팡 때도 이제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 방시혁 기자 경찰 수사 받죠 하이브에 그 얘기도 나오네.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맞아요. 했다는 보도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사사로이 한국 내정에 지나치게 이렇게 간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 네. 쌓여있던 불만들을 지금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표출은 못하지만 우리 당국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상당히 지금 유심히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그 상황 공유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아니 방시혁 네. 씨가 없으면 BTS 공연 못 해요. 일단 이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뭐 저기 범죄의 사실이 있어도 자기네 독립기념일 행사를 위해서는 다 풀어주고 가서 협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수긍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좀 이렇게 미국도 이해를 하고 예. 좀 국가 대 국가로서 존중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연출해 주지 않으면은 예. 사실 우리도 어떻게 아니 자기네 이렇게 잔치 합니까? 자기네 네. 잔치집에 뭐 와야 되니까 이거저거 다 풀어라.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속국이 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설명 드리는 거고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미국은 기밀 유출이라며 정보 공유를 막았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 길들이기이자 선을 넘은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는데요. 수개월 전 발언을 이제와 문제 삼은 것도 대북 정책 책임자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의 근거에 이를 일축했는데요. 미국이 제공한 정보도 아닌 사안을 빌미로 압박하는 건 주권 국가에 대한 무례라는 지적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도 무시한 채 필요할 때만 정보를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